1번 고르신 분들, 여러분 마음이 너무 무겁지 않게 오늘 7월 애정운을 천천히 같이 봐볼게요. 리딩 들어가기 전에 짧게 안내드리면 요즘 구독자분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로 마음에 걸리는 질문 한 가지를 타로 카드로 무료로 봐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마음 편하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 분들 카드를 펼치자마자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이 관계가 아직 마음속에서 완전히 식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연락이 없어도 일상은 굴러가고 해야 할 일은 하고 계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밤이 조용해지는 시간, 휴대폰 화면이 잠깐 꺼진 사이 문득 그 사람 이름이 마음 한가운데 떠오르는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셨을 것 같아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노래 하나에 마음이 다시 무너지는 순간, 별일 아닌 말 한마디가 자꾸 돌아와서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하고 혼자 되짚는 순간, 지금 1번 분들 흐름이 딱 그렇게 보여요. 맨 앞에 인연 동작 카드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이 카드는 마음과 마음 사이에 아직 이어진 결이 남아 있을 때, 특히 한쪽만의 착각이라기보다는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간 감정의 흔적이 분명할 때 자주 느껴지는 카드예요. 이 인연 동작 카드가 여기서 너무 밝게 뛰어오는 느낌은 아니고 손에 붉은 실을 들고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1번 분들 애정운은 새로운 사람이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흐름이라기보다 먼저는 이미 마음에 들어온 사람 혹은 한번 마음을 흔들고 지나간 사람과의 결을 다시 살피는 흐름으로 보여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지금 완전히 끝난 것 같아도 마음 안에서는 아직 정리가 덜 된 부분이 있고 또 상대 쪽에서도 어떤 기억이 완전히 닫힌 느낌은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옆에 매듭 카드가 이어져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인연 동작 카드가 마음을 이어주는 실이라면 매듭 카드는 그 실이 예쁘게 풀려 있는 게 아니라 한번 꼬여 있다는 뜻으로 읽혀요. 좋아하는 마음만 있었다면 쉬웠을 텐데 중간에 서운함이 있었고 오해가 있었고 서로 자존심을 지키느라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1번 분들 중에는 연락을 하고 싶어도 먼저 움직이면 내가 진 것 같고 가만히 있자니 그 사람도 아무 말이 없어서 더 서운해지는 흐름을 겪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표현이 엉키고 타이밍이 어긋나서 관계가 잠시 멈춰 있는 느낌입니다. 이 두 카드가 함께 나오면 저는 1번 분들께 너무 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마음이 답답하면 빨리 답을 얻고 싶죠. 이 사람이 아직 나를 생각하는지, 연락이 올지, 다시 만날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카드는 결론을 빨리 내리기보다 왜 이 마음이 이렇게 꼬였는지를 먼저 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조심스럽게 사랑하려고 했던 마음, 상처받기 싫어서 조금 뒤로 물러났던 마음, 상대가 먼저 알아주길 바랐던 마음이 겹치면서 매듭이 생긴 흐름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수관음 카드가 나와요. 여기서 분위기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앞에 두 카드가 붉은 실과 매듭처럼 답답했다면 해수관음 카드는 그 매듭 위에 조용히 물을 흘려주는 느낌이에요. 감정이 너무 뜨거워져 있을 때는 어떤 말도 정확하게 들리지 않잖아요. 상대가 던진 짧은 답장 하나도 괜히 차갑게 느껴지고 읽고도 답이 없으면 내 마음만 버려진 것 같고요. 새롭게 시작하기 전에 혹은 다시 연락이 오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있는 감정의 물결이 정돈되는 시기입니다. 상대가 움직이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이 어떤 상태로 그 움직임을 받아들이느냐예요. 마음이 너무 흔들린 채로 상대의 작은 신호를 잡으면 다시 예전처럼 서운함이 커질 수 있어요. 반대로 내 감정을 조금 인정하고 내가 바랐던 것과 실제로 필요한 것을 구분하기 시작하면 같은 연락이 와도 훨씬 차분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너무 많이 참았다고 느끼셨나요? 아니면 내가 먼저 마음을 보여줬는데 상대가 충분히 따라오지 못했다고 느끼셨나요? 여기서는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돼요. 카드가 보여주는 흐름 안에서도 1번 분들은 가볍게 좋아한 게 아니라 꽤 진심이 깊었던 분들로 보여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고 그래서 더 많이 혼자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7월은 그 진심이 나를 아프게만 하는 달은 아니에요. 그 진심을 조금 더 맑게 바라보고
내가 어떤 사랑을 원하는 사람인지 다시 알게 되는 달에 가깝습니다. 지금은 결론보다 흐름을 먼저 보는 게 좋아요. 이어서 보면 1번 분들 후반 흐름에서는 마음속에만 머물던 감정이 조금씩 바깥으로 신호를 내기 시작합니다. 앞에서는 마음의 실과 매듭, 감정의 물결과 깊은 우물이 보였다면 여기서는 그 마음이 현실 속에서 어떤 형태로 움직일 수 있는지 보여줘요. 그런데 이 움직임이 아주 빠르고 거칠게 들어오는 느낌은 아니에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늦었지만 의미 있게 마음이 한 번 더 확인되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먼저 정표 카드가 나와요. 이 정표 카드는 오래된 마음, 쉽게 사라지지 않는 약속, 마음속에 남겨둔 작은 증표 같은 느낌이 강합니다. 1번 분들 관계에서 누군가가 아직 어떤 장면을 잊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처음 마음이 닿았던 순간일 수도 있고 둘만 알던 말투일 수도 있고 서로에게 별것 아닌 척 건넸지만 사실은 오래 남은 말 한마디일 수도 있어요. 정표 카드가 여기 나오면 7월에는 과거의 감정이 단순한 미련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의미를 확인하는 계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가 직접적으로 큰 고백을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어떤 신호나 기억 혹은 우연한 소식이 1번 분들 마음을 건드릴 가능성이 보여요. 그 옆에 연 날리기 카드가 이어집니다. 이게 참 예뻐요. 정표 카드가 손 안에 간직한 작은 물건이라면 연 날리기 카드는 하늘 쪽으로 올라가는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만 있던 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밖으로 전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끊겼던 연락이 아주 가볍게 다시 이어질 수도 있고 주변 사람을 통해 상대의 이야기를 듣게 될 수도 있고 SNS나 우연한 게시물처럼 직접적이지 않은 방식으로도 신호가 들어올 수 있어요. 다만 연 날리기 카드는 줄을 너무 세게 당기면 연이 흔들리고 너무 놓아버리면 멀어지죠. 그래서 7월 후반의 핵심은 조급함을 조금 낮추는 데 있어요. 연락이 온다 해도 바로 결론을 캐묻기보다 지금 분위기가 어디로 흐르는지 천천히 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정표 카드와 연 날리기 카드가 같이 나오면 1번 분들 애정운에는 기다림 끝에 작은 신호가 들어오는 장면이 떠올라요. 예를 들면 마음속으로는 이미 몇 번이나 대화를 해봤는데 실제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어느 날 아주 짧은 안부가 도착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말이 이상하게 하루 종일 마음에 남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긴 문장보다 짧은 말 한마디가 더 오래 남는 순간, 괜히 아무렇지 않은 척 답장을 쓰지만 손끝이 조금 느려지는 순간, 7월에는 그런 식으로 마음이 다시 반응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홀례 카드가 나와요. 홀례 카드는 꼭 결혼만을 뜻한다기보다 관계에 이름을 붙이고 서로의 마음을 공식적인 자리로 올려놓는 흐름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애매했던 관계라면 조금 더 분명하게 정리될 수 있고 썸처럼 흐르던 관계라면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분위기가 생길 수 있어요. 이미 오래된 인연이 있는 분들이라면 다시 만날지 말지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어진다면 예전과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 내가 이 관계에서 어떤 대우를 받아야 편안할까? 이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삶 안에 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요. 홀례 카드가 좋아 보인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곧바로 안정된 결론으로 간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분명한 건 1번 분들 7월 후반에는 관계가 애매한 공기 속에만 머무르지는 않으려는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어렵다면 어려운 대로 적어도 뭔가를 확인하고 싶어지는 시기예요. 이때 1번 분들이 너무 낮은 자리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상대가 작은 신호를 줬다고 해서 모든 서운함을 바로 덮거나 내 기준을 내려놓고 맞춰주기만 하는 방식은 좋지 않아요. 정표 카드가 말하는 건 오래된 마음이고 연 날리기 카드가 말하는 건 소식이지만 홀례 카드는 그 다음에 책임 있는 태도를 묻고 있거든요. 마지막에 정화수기도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가 수호처럼 자리하면 저는 1번 분들께 마음을 맑게 두는 정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은 상대를 붙잡는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흐려지지 않게 지키는 힘도 필요해요. 정화수기도 카드는 겉으로 거창한 행동보다
하루하루 마음을 정돈하는 작은 정성이 흐름을 바꾼다고 보여줍니다. 특히 7월 1번 분들께는 밤에 혼자 불안해지는 시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상대의 SNS를 반복해서 보거나 지난 대화를 계속 읽으면서 마음을 더 흔드는 것보다는 물 한 잔을 곁에 두고 내 마음이 원하는 말을 조용히 적어보는 게 훨씬 좋아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7월에는 그 사람에게 듣고 싶었던 말과 내가 나에게 해줘야 하는 말을 나눠서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상대에게는 그때 왜 그랬는지 말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나에게는 그래도 너는 충분히 진심이었어 라고 말해줘야 할 수 있어요. 이 둘을 구분하면 마음이 훨씬 덜 흔들립니다. 그리고 또 연락이 오거나 소식이 들어왔을 때 바로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말고 하루 정도 마음을 가라앉힌 뒤 답해 보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7월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관계의 기준을 아주 부드럽게라도 세워두세요. 나를 불안하게만 만드는 관계인지 서로를 더 편안하게 만드는 관계인지 이 부분을 꼭 보셔야 합니다. 1번 분들 7월 애정운은 한마디로 오래된 마음이 다시 소식의 바람을 타고 움직이지만 그 마음을 맑게 다룰 때 관계의 가능성도 더 좋아지는 흐름입니다. 정표 카드가 남겨둔 마음을 보여주고 연 날리기 카드가 소식의 공기를 띄우고 홀레 카드가 관계의 이름을 묻고 정화수기도 카드가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줍니다. 그러니 이번 달에는 너무 급하게 확인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사랑이 다시 움직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 사랑 앞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이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는 1번이라고 적고 7월에 가장 편안해지고 싶은 마음 한 줄만 조용히 남겨주세요. 2번 고르신 분들, 오늘 7월 애정운은 여러분 마음이 너무 복잡해지지 않도록 차분하게 풀어볼게요. 시작 전에 잠깐 안내드리면 구독자분들을 위한 감사 이벤트로 마음속 질문 한 가지를 타로카드로 무료로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필요한 분들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분들 카드를 보자마자 가장 먼저 드는 느낌은 이 관계에서 여러분이 마음을 많이 눌러왔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은 있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기 어려웠던 흐름이 보입니다. 상대에게 다가가고 싶어도 괜히 부담이 될까봐 멈췄고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어도 내가 너무 매달리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참았던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차분했지만 안쪽에서는 여러 번 마음이 접혔다 펴졌을 것 같아요. 이번 분들 중에는 상대를 떠올릴 때 따뜻함과 서운함이 같이 올라오는 분들이 많아 보여요. 좋아하는데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은 상태, 기다리는데 확신은 부족한 상태, 그런 흐름입니다. 맨 앞에는 해원동자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카드가 2번 분들 애정운의 문을 열고 있다는 건 7월에는 먼저 풀어야 할 감정이 있다는 뜻이에요. 해원동자 카드는 마음에 맺힌 작은 한숨을 풀어주는 카드처럼 보여요. 그동안 상대에게 서운했던 말, 내가 혼자 오해했을지도 모르는 장면, 혹은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생긴 조용한 상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꼭 큰 싸움이나 이별만을 뜻하지 않아요. 오히려 관계가 애매하게 이어졌을수록 말하지 못한 감정이 더 오래 남을 수 있거든요. 이번 분들 마음에는 그때 조금만 더 다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나만 이렇게 신경 쓰는 것 같지? 하는 생각이 쌓여 있었을 수 있어요. 그 옆에 오색 실타래 카드가 이어져요. 해원 동작 카드가 맺힌 감정을 풀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오색 실타래 카드는 그 감정이 단순하지 않다고 보여줍니다. 한 가지 색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색이 섞여 있어요. 그리움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기대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아직 놓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들은 이 관계를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좋아한다고 하기엔 힘든 부분이 있고 끝났다고 하기엔 마음이 남아있고 기다리자니 불안하고 포기하자니 아쉬운 상태.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마음이 있으셨나요? 정리하려고 마음먹었다가도 상대가 작은 신호 하나만 주면 다시 흔들리는 느낌이요. 오색 실타래 카드는 또 두 사람 사이에 얽힌 상황이 조금 복잡했을 수 있음을 보여줘요. 주변 사람의 시선, 서로의 일정, 거리감, 과거의 오해, 혹은 각자의 성향 차이가 관계를 단순하게 풀리지 않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이번 분들은 마음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현실에서 타이밍이 맞지 않는 경험을 하셨을 수 있어요.
내가 마음을 열면 상대가 물러나고 내가 포기하려 하면 상대가 다시 다가오는 식으로요. 이 실타래가 7월에 완전히 한 번에 풀린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어디서부터 엉켰는지 보이기 시작하는 흐름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촛불 카드가 나옵니다. 여기서 분위기가 아주 조용하게 따뜻해져요. 촛불 카드는 큰 불처럼 확 타오르는 사랑이라기보다 꺼지지 않게 지키고 있는 마음에 가까워요. 이번 분들은 상대를 향한 마음이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속으로는 계속 작은 불씨를 살려두셨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연락하면 이상할까? 조금 더 기다려볼까? 아니면 이제 마음을 접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불꽃 주변을 맴돌았던 느낌입니다. 그런데 촛불 카드가 현재 자리에 있다는 건 여러분 마음 안의 희망이 아직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다는 뜻으로 보여요. 다만 촛불은 바람이 세면 흔들리잖아요. 이번 분들 애정운에서도 감정이 너무 예민해지면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상대가 답장을 조금 늦게 해도 금방 불안해지고 상대의 말투가 평소보다 건조하게 느껴지면 혼자 결론을 내려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가 말하는 조언은 마음을 지키되 너무 불안으로 태우지는 말라는 거예요. 촛불은 정성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너무 가까이 붙으면 손이 뜨거워집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갖는 건 소중하지만 그 마음이 나를 계속 다치게 한다면 거리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숨은 원인 쪽에는 보자기 카드가 놓여 있어요. 이 카드가 나오면 감춰진 마음, 포장된 말, 드러내지 않은 진심이 떠오릅니다. 이번 분들 관계에서는 누군가 속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 있는 흐름이 강해요. 그게 여러분일 수도 있고 상대일 수도 있어요. 서로 관심이 없어서 조용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있어서 더 조심스럽게 숨기는 느낌입니다. 보자기 카드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정하고 예쁘게 쌓여 있지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풀어봐야 알 수 있죠. 지금 이 관계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안쪽에는 말하지 못한 감정이 꽤 많이 들어있어요. 해원동작 카드, 오색 실타래 카드, 촛불 카드, 보자기 카드가 이어지는 흐름을 보면 이번 분들 7월 전반은 속마음을 바로 터뜨리는 시기라기보다 조용히 감정을 풀고 정리하면서 진심을 확인하는 시기입니다. 해원동작 카드가 오래된 서운함을 어루만지고 오색 실타래 카드가 얽힌 마음을 보여주고 촛불 카드가 아직 남아있는 희망을 밝혀주고 보자기 카드가 숨겨둔 진심을 가만히 품고 있어요. 이건 꽤 섬세한 흐름이에요. 누군가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마음속에서는 이미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번 분들께서는 7월 초반에 상대의 행동을 너무 빨리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답답하실 수 있어요. 상대가 확실히 말해주면 좋겠고 애매한 태도가 지치게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카드가 보여주는 흐름에서는 상대도 쉽게 꺼내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상대를 대신해 모든 걸 이해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지금은 겉으로 보이는 반응만으로 끝이다, 마음 없다 하고 단정하기보다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정리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의 선택권이에요. 이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지쳐서 한 발 물러나고 싶다면 그것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해요. 해원동작 카드는 누구의 잘못을 따지는 카드라기보다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7월에는 내가 왜 이렇게 아팠는지, 왜 이 사람 앞에서 작아졌는지, 왜 확실한 말이 필요했는지 스스로에게 다정하게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사실 상대가 나를 좋아하느냐 아니냐보다 내가 나를 잃어가는 느낌이 들 때일 수 있어요. 이번 분들 흐름에도 그런 피로감이 조금 보여요. 상대의 작은 반응에 하루 기분이 달라지고 연락 하나에 마음이 밝아졌다가 답이 늦으면 금세 가라앉는 상태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촛불 카드는 여러분에게 내 불씨를 상대 손에만 맡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을 내가 돌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보자기 카드는 그 마음을 너무 꽁꽁 싸매지만 말고 안전한 방식으로 조금씩 풀어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7월 전반에 이번 분들 애정운은 조용한 해소와 감춰진 진심의 확인입니다. 아직 모든 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감정은 분명 움직이고 있어요. 이 움직임을 잘 살리려면
나 자신에게 너무 냉정해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좋아했던 마음을 후회하지 마세요. 기다렸던 마음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다만 이제는 그 마음이 나를 더 편안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흘러야 합니다. 후반으로 넘어가면 이번 분들 관계는 마음속에서만 맴돌던 감정이 조금 더 현실적인 장면으로 드러납니다. 다만 이 흐름은 단순히 달콤한 전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짝사랑 카드와 밀회 카드가 함께 나오기 때문에 마음은 있는데 드러내기 어렵거나 관계의 분위기는 생기지만 선명한 이름을 붙이기 조심스러운 장면이 보여요. 그래서 이번 분들 7월 후반은 설렘과 신중함이 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먼저 짝사랑 카드가 나와요. 이 카드는 한쪽 마음이 더 깊게 느껴지거나 아직 서로의 감정 온도가 같지 않을 때 자주 보입니다. 이번 분들 중에는 내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속상했던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상대도 관심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나만큼 표현하지 않거나 내가 기다리는 만큼 움직여주지 않아서 마음이 지쳤을 수 있습니다. 짝사랑 카드가 행동 지침처럼 나오면 먼저 자기 마음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왜 이 사람을 아직도 좋아하지? 하고 스스로를 혼내기보다 내 마음이 그만큼 진심이었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짝사랑 카드 옆에 밀회 카드가 이어집니다. 밀회 카드는 비밀스러운 만남, 조심스러운 감정, 겉으로 드러내기 어려운 끌림을 보여줘요. 이 조합은 누군가 마음은 있지만 공개적으로 표현하기 어렵거나 관계가 아주 분명한 형태로 진행되기 전에 둘만 아는 분위기가 생길 수 있음을 말합니다. 가벼운 대화가 묘하게 깊어질 수도 있고 우연히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미 연락 중인 분들이라면 겉으로는 별말 아닌 대화인데 서로의 마음을 살짝 떠보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밀회 카드는 설렘이 있는 만큼 조심도 필요해요. 내가 원하는 관계의 형태와 상대가 줄 수 있는 관계의 형태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너무 급하게 관계를 이상화하지 않는 게 좋아요. 상대가 다정한 말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마음이 확실해졌다고 보기보다는 그 다정함이 꾸준한지 책임 있는 태도로 이어지는지 살펴보셔야 해요. 이번 분들은 마음이 섬세해서 작은 신호도 크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분위기가 생기면 희망이 커지고 반대로 상대가 조금만 멀어져도 불안이 커질 수 있어요. 밀회 카드는 그 설렘의 순간을 즐기되 내 마음을 너무 한쪽으로 다 걸지는 말라고 조용히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선녀 카드가 나옵니다. 여기서 분위기가 훨씬 밝아져요. 선녀 카드는 매력, 부드러운 끌림, 젊고 맑은 감정, 그리고 관계가 조금 더 예쁘게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7월 후반에는 이번 분들 매력이 상대에게 다시 보일 수 있어요. 꼭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말투의 부드러움, 조용히 챙기는 마음,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 같은 것들이 은근히 빛나는 흐름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다시 보게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고 이미 관심 있는 상대가 있다면 그 사람의 시선이 조금 더 머무는 느낌도 있어요. 하지만 선녀 카드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상대에게 맞춰서만 예쁘게 보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카드는 오히려 여러분 본래의 결을 회복하라고 말해요. 불안할 때에 나는 자꾸 상대 눈치를 보지만 편안할 때에 나는 훨씬 더 매력적이잖아요. 7월에는 상대를 붙잡기 위한 매력이 아니라 나를 다시 아껴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살아나는 매력이 중요합니다. 머리 모양을 조금 바꾸거나 옷차림을 정돈하거나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웃는 것처럼 작고 현실적인 변화가 마음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마지막에는 할머니 카드가 수호처럼 나와 있습니다. 이 카드가 참 따뜻해요. 할머니 카드는 부드럽지만 속은 단단한 지혜를 보여줍니다. 7월 이번 분들께 필요한 건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다정한 중심이에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내 마음을 다 내주고 나중에 혼자 허전해지는 방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할머니 카드는 천천히 보자, 마음은 소중하지만 네 삶도 소중하다 하고 말해주는 느낌이에요. 상대가 주는 설렘에만 매달리기보다 이 관계가 나를 안정되게 하는지 아니면 계속 흔들리게 하는지 살펴보라는 조언입니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7월에는 상대에게 하고 싶은 말을 바로 보내기 전에 먼저 메모장에 적어보세요. 보내지 않을 말까지 다 적고 나면 정말 전해야 할 말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와의 대화에서 애매한 농담이나 돌려 말하기보다 너무 무겁지 않은 선에서 내 기준을 부드럽게 보여주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나는 애매한 것보다 편하게 얘기하는 게 좋아 같은 식으로요. 마지막으로 이번 달에는 여러분 자신의 매력을 회복하는 일 하나를 꼭 해보세요. 미뤄둔 약속에 나가거나 사진을 새로 정리하거나 나를 예쁘게 느끼게 하는 작은 시간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분들 7월 후반은 짝사랑 카드의 한쪽으로 기울어진 마음이 밀회 카드의 조심스러운 설렘을 지나 선녀 카드의 매력 회복으로 이어지고 할머니 카드의 지혜로운 보호로 마무리되는 흐름입니다. 관계의 가능성은 있어요. 다만 그 가능성은 여러분이 나를 잃어가며 붙잡을 때보다 오히려 나를 더 편안하게 세울 때 좋아집니다.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관계 안에서 편안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요. 이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보태주세요. 댓글에는 2번이라고 적고 7월에 내가 꼭 지키고 싶은 마음 한 가지를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 고르신 분들, 여러분 마음이 복잡했다면 오늘은 너무 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고 7월 애정운을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리딩 전에 짧게 말씀드리면 구독자분들을 위한 감사 이벤트로 마음속 질문 한 가지를 타로 카드로 무료로 봐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필요하신 분들만 참고해 주세요. 3번 분들 카드를 펼쳤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7월에 어떤 신호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주 큰 사건처럼 요란한 느낌은 아니지만 마음이 알아차릴 수밖에 없는 작은 울림이 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관계에서 연락에 기미가 보이거나 새로운 사람과의 대화가 시작되거나 혹은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겠다 하는 자각이 올라올 수 있어요. 3번 분들 흐름은 조용히 멈춰있던 방 안에 작은 종소리가 울리는 장면처럼 보여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그 소리가 계속 마음에 남는 느낌입니다. 맨 앞에 방울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방울 카드는 신호, 알림, 깨어남의 흐름을 보여줘요. 애정운에서 이 카드가 먼저 나오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나 짧은 연락, 우연한 마주침처럼 마음을 깨우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3번 분들은 이미 마음속에서 감지하고 있었던 게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 나한테 완전히 무관심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관계가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내가 움직여야 하나 하는 느낌이요. 방울 카드는 그 감각을 무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만 신호가 왔다고 해서 바로 결론이 난다는 뜻은 아니에요. 신호는 시작이지 답 전체는 아니거든요. 그 옆에는 비녀 카드가 이어집니다. 비녀 카드는 여성적인 자존감, 관계의 격식, 그리고 마음을 단정하게 세우는 흐름을 보여줘요. 방울 카드가 외부에서 들려오는 신호라면 비녀 카드는 그 신호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인지를 묻습니다. 3번 분들께서는 상대의 반응에 따라 마음이 흔들렸던 시간이 있었을 수 있어요. 상대가 다정하면 나도 괜찮아지고 상대가 멀어지면 내 매력까지 의심하게 되는 흐름이요. 그런데 비녀 카드는 그렇게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곱게 꽂아 올리는 장면처럼 보여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나를 낮출 필요가 없다는 조용한 중심이 필요합니다. 이 조합이 참 중요해요. 방울 카드가 울리면 마음은 뛰기 시작하죠. 연락이 오면 반갑고 상대가 웃어주면 기대가 생기고 새로운 사람이 다가오면 설레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녀 카드가 옆에 있다는 건 그 설렘 안에서도 품위를 잃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품이라는 건 차갑게 굴라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을 소중히 다루라는 말에 가까워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걸 상대 속도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3번 분들은 7월에 신호를 받되 그 신호에 끌려가기보다 내가 어떤 관계를 원하는 사람인지 분명히 알아야 해요. 그 다음으로 맑은 물그릇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는 정말 투명한 마음을 보여줘요. 감정이 맑아지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흐름입니다. 앞에 방울 카드와 비녀 카드가 설렘과 자존감을 이야기했다면 맑은 물그릇 카드는 이제 마음을 흐리지 말고
현실을 깨끗하게 보라고 말해요. 3번 분들 중에는 상대의 작은 행동을 너무 많이 해석하다가 지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장이 늦으면 마음이 없는 걸까? 스토리를 봤는데 연락은 안 하는 건 무슨 뜻일까? 지난번 말은 진심이었을까? 이런 식으로 마음이 계속 물결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맑은 물그릇 카드는 복잡하게 추측하기보다 지금 보이는 것부터 차분히 확인하라고 합니다. 이 카드가 현재 자리에 있을 때는 솔직한 대화의 가능성도 보여요. 상대와 아주 깊은 고백을 나눈다기보다 오해를 조금 덜어내는 대화, 서로의 상태를 가볍게 확인하는 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싱글이신 분들에게는 새로운 사람을 볼 때도 내 기준이 전보다 맑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예전에는 설레면 그냥 마음이 갔다면 7월에는 이 사람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내가 나답게 있을 수 있는지를 더 잘 보게 됩니다. 숨은 원인에는 풍경 카드가 놓여 있습니다. 풍경 카드는 바람이 불 때 소리를 내죠. 아무 바람도 없으면 조용하지만 작은 움직임만 있어도 맑은 소리가 납니다. 이 카드가 숨은 자리에 있다는 건 3번 분들 관계 안에 이미 변화의 바람이 들어오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다만 그 바람이 너무 미세해서 확신하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거나 여러분 마음이 예전 같지 않거나 주변에서 새로운 만남의 기회가 들어오는 식으로요. 아직은 큰 변화처럼 보이지 않아도 7월에는 그 작은 바람이 점점 선명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방울 카드, 비녀 카드, 맑은 물그릇 카드, 풍경 카드가 이어지면 이런 장면이 떠올라요. 창가에 조용히 앉아 있는데 멀리서 방울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에 고개를 드니 머리에 꽂은 비녀가 살짝 빛나고 앞에 놓인 물그릇에는 흔들리는 마음이 비치고 창밖 풍경은 바람에 작게 울립니다. 이건 3번 분들 마음이 다시 깨어나는 흐름이에요. 다만 예전처럼 무작정 뛰어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섬세하고 맑게 상황을 보려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동안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셨나요? 상대의 작은 변화가 느껴지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혼자만 신경 쓰는 것 같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3번 분들 카드는 그 감각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말라고 말합니다. 다만 감각과 결론은 다르게 다뤄야 해요. 뭔가 느껴진다고 해서 바로 상대 마음을 단정할 필요는 없고 신호가 있다고 해서 바로 관계를 결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7월에는 그 신호를 차분히 관찰하면서 내 마음이 맑게 반응하는지 봐야 합니다. 3번 분들 전반 흐름은 깨어남과 정돈입니다. 방울 카드는 신호를 울리고 비녀 카드는 여러분의 자존감을 세우고 맑은 물그릇 카드는 마음을 투명하게 비춰주고 풍경 카드는 변화의 바람을 알려줘요. 이 네 장은 전체적으로 이제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느낌을 줍니다. 몰랐던 상대의 분위기를 알게 되거나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는지 깨닫거나 새로운 만남 앞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사랑의 온도를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7월 초반에는 너무 많은 해석을 하기보다 실제로 드러나는 행동을 보는 게 좋아요. 말보다 행동, 순간적인 설렘보다 반복되는 태도, 내 상상보다 현실에서 느껴지는 편안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3번 분들 자신을 낮추지 마세요. 누군가의 관심을 얻기 위해 마음을 급하게 열거나 나를 바꿔야 한다고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녀 카드는 여러분이 이미 충분히 고운 결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여줘요. 그 결을 알아보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어서 후반 흐름을 보면 3번 분들 7월 애정운은 꽤 강한 감정의 정리가 들어옵니다. 앞에서는 신호와 자존감, 맑은 확인, 변화의 바람이 보였다면 뒤에서는 오래된 감정의 그림자와 선택의 순간이 함께 나타나요.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하지만 이 흐름은 불안하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애매하게 남아있던 감정이 더 분명해지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먼저 처녀 귀신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는 말하지 못한 마음, 일방적으로 품고 있던 감정, 남몰래 아팠던 시간을 보여줘요. 3번 분들 중에는 상대에게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 마음이 있거나 반대로 상대가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못한 채 마음을 숨기고 있었던 흐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녀 귀신 카드는 가볍게 지나간 감정이 아니라 안쪽에 오래 남은 아쉬움과 그리움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7월 후반에는 예전에 끝났다고 생각한 감정이 다시 떠오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소식이 들리거나
우연히 관련된 장소를 지나가거나 마음속에서 갑자기 그때의 장면이 살아나는 식으로요. 그 옆에는 총각 귀신 카드가 이어집니다. 처녀 귀신 카드와 총각 귀신 카드가 함께 나오면 서로 닿지 못한 감정, 타이밍이 어긋난 마음, 혹은 둘 다 미련은 있는데 표현 방식이 서툴렀던 관계가 떠올라요. 3번 분들 관계 안에는 한쪽만 아팠다기보다 서로 각자의 방식으로 어긋났던 결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관계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적어도 카드가 보여주는 그림은 아무 감정도 없었다와는 거리가 있어요. 다만 그 감정이 건강하게 표현되지 못했거나 서로의 미숙함 때문에 마음이 엇갈린 흐름이 강합니다. 이 두 카드가 나오면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을 단순히 나쁜 흐름으로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앞에 맑은 물그릇 카드와 풍경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감정을 더 맑게 바라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예전에는 그리움이 올라오면 그냥 흔들렸다면 7월에는 내가 이 사람을 왜 이렇게 오래 생각했을까? 이 관계에서 나는 무엇을 배우고 있나? 하고 조금 더 차분히 볼 수 있습니다. 감정이 다시 올라오는 건 꼭 되돌아가라는 신호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제대로 정리하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동이 카드가 나옵니다. 물동이 카드는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의미가 강해요. 지금 내 감정만 보거나 상대의 한 가지 행동만 붙잡으면 답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길을 걷는 사람처럼 균형을 잡아야 하는 흐름이에요. 3번 분들 7월 후반에는 감정이 깊어지는 만큼 현실적인 판단도 같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어떤 태도를 반복해 왔는지, 나는 이 관계를 통해 더 안정되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불안해지고 있는지,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면 이전 관계의 그림자를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는지 봐야 해요. 물동이 카드는 또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면 인정하되 내 일상 전체가 그 사람 중심으로 흔들리지는 않게 해야 해요. 새로운 사람이 다가온다면 설렘을 느끼되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 사람까지 의심으로만 보지는 않아야 합니다. 7월 후반 3번 분들께는 균형이 핵심이에요. 마음은 깊지만 시야는 넓게, 감정은 인정하지만 판단은 천천히. 이 태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에는 작두타기 카드가 수호처럼 나옵니다. 이 카드는 판단의 순간, 중요한 결단, 그리고 흔들림을 넘어서는 힘을 보여줘요. 작두타기 카드가 나왔다고 해서 무리하게 결단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움직이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던 답을 더는 외면하지 않게 되는 흐름으로 보여요. 계속 기다릴지, 부드럽게 정리할지, 대화를 시도할지, 새로운 만남으로 마음을 열지, 이런 선택 앞에서 3번 분들이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7월에는 상대의 말보다 반복된 행동을 적어보세요. 좋았던 순간만이 아니라 나를 불안하게 했던 순간도 같이 적어야 맑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흔들릴 때는 바로 연락하거나 확인하려고 하기보다 산책이나 정리 시간을 먼저 가져보세요. 감정이 가라앉은 뒤에 움직이면 후회가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오래된 인연과 새 가능성을 동시에 붙잡고 있다면 둘 중 하나를 지금 당장 정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 마음이 어디서 더 편안한지 솔직하게 인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3번 분들 7월 후반은 처녀 귀신 카드와 총각 귀신 카드가 오래 닿지 못한 감정을 보여주고, 물동이 카드가 넓은 시야를 열어주고, 작두타기 카드가 결국 마음의 중심을 세우게 하는 흐름입니다. 힘들었던 감정이 다시 올라올 수 있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휘둘리기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더 맑게 보고 더 단단하게 선택할 수 있는 달입니다. 이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한 응원 보내주세요. 댓글에는 3번이라고 적고 7월에 내가 놓고 싶은 불안 하나를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 고르신 분들 7월 애정운을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천천히 풀어볼게요. 리딩 시작 전에 짧게 안내드리면 구독자분들을 위한 작은 감사 이벤트로 마음속 질문 한 가지를 타로 카드로 무료로 봐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만 편하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 분들 카드를 펼치자마자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이 관계가 가볍게 스쳐가는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온도도 있고
현실적인 의미도 있고 관계에 이름을 붙이고 싶은 욕구도 함께 보입니다. 4번 분들은 애정에서 단순한 설렘만 원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물론 설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안정감, 약속, 서로에 대한 존중으로 보여요. 그래서 7월에는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가, 내 마음을 어디까지 열어도 괜찮은가 같은 질문이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맨 앞에는 비단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비단 카드는 귀한 기회, 고운 마음, 관계 안에서 느껴지는 특별함을 보여줘요. 4번 분들 애정운에는 7월의 마음이 고급스럽게 다뤄지고 싶어 하는 흐름이 강합니다. 아무렇게나 연락하고 애매하게 대하고 필요할 때만 찾는 관계는 이제 마음에 차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사랑을 바라보는 기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까다로워졌다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비단 카드는 나는 귀하게 대우받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도장 카드가 이어져요. 비단 카드가 귀한 기회라면 도장 카드는 확인과 약속입니다. 이 조합은 4번 분들 7월 애정운에서 관계의 확실성이 중요한 주제가 된다는 뜻이에요.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 분위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맞는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지, 관계를 흐릿하게 두지 않고 서로 확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져요. 썸이나 애매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라면 7월에는 이 관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미 연애 중이신 분들도 약속, 계획, 미래에 대한 대화가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어요. 도장 카드가 있다고 해서 상대에게 당장 확답을 요구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 마음 안에서 기준이 선명해진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상대가 조금 다정하면 괜찮다고 넘겼던 부분도 이제는 그런데 이 관계가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나 하고 보게 될 수 있어요. 4번 분들 7월은 사랑을 감정으로만 보는 달이 아니라 현실적인 태도까지 함께 살피는 달입니다. 그래서 혹시 상대가 말은 달콤하지만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부분이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조용하지만 꾸준히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왔다면 그 진심도 더 잘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도 37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는 단번에 결과를 얻는 흐름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 쌓아가는 정성을 보여줍니다. 애정운에서 기도 37 카드는 관계가 하루아침에 바뀌기보다 꾸준한 마음과 반복되는 작은 행동을 통해 신뢰가 만들어지는 흐름으로 읽혀요. 4번 분들께는 7월에 조급함을 조금 내려놓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내가 원하는 답이 지금 당장 나오지 않더라도 상대가 어떤 식으로 마음을 보여주는지 시간을 두고 보셔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역시 내 마음을 너무 급하게 다 쏟기보다 일정한 리듬으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기도 37 카드는 또 여러분 마음이 이미 많이 간절했다는 것도 보여줘요. 겉으로는 담담해도 속으로는 이 관계가 잘 되길 바랐고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바라봐 주길 바랐던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실제로 밤마다 생각이 많았을 수 있어요. 잠들기 전에 그 사람의 말투를 떠올리고 둘 사이의 가능성을 계산해보고 내가 더 기다려야 하는지 고민하셨을 수 있습니다. 카드가 말하는 건 그 간절함을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간절함이 불안으로 변하지 않게 나를 지키는 방식으로 정성을 들이라는 흐름입니다. 숨은 원인에는 발원문 카드가 놓여 있어요. 발원문 카드는 마음속 소원을 분명히 말하는 카드입니다. 4번 분들 안에는 사실 원하는 관계의 모습이 꽤 분명해요. 그냥 연락만 이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말이 통하고 필요한 순간에 회피하지 않는 관계, 감정이 흔들릴 때도 상대가 나를 방치하지 않고 나 역시 상대에게 진심을 다할 수 있는 관계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원을 상대에게는 충분히 말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부담스러워 할까봐, 혹시 내가 너무 진지해 보일까봐, 혹은 상대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을 안으로만 적어두셨을 수 있어요. 비단 카드, 도장 카드, 기도 37 카드, 발원문 카드가 이어지면 4번 분들 전반 흐름은 아주 분명합니다.
귀한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은 확인받고 싶어 하고 시간을 들인 정성이 있으며 결국 마음속 소원을 말하고 싶어지는 흐름이에요. 이건 성급한 사랑이 아니라 제대로 대우받고 싶은 사랑입니다. 4번 분들은 7월에 더 이상 애매한 관계 안에서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관계에서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까 하고 생각하셨나요? 카드 흐름을 보면 그렇지 않아 보여요. 4번 분들이 원하는 건 과한 요구라기보다 기본적인 안정감과 존중에 가까워요. 내 마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 말과 행동이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 관계를 흐리게만 두지 않는 사람, 이런 기준은 충분히 가져도 됩니다. 다만 그 기준을 말할 때는 부드럽게 하지만 흐리지 않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7월 전반에는 관계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커질 수 있지만 동시에 시간을 들여보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도장 카드가 확실성을 말한다고 해서 오늘 당장 결론을 내야 하는 건 아니고, 기도 37 카드가 기다림을 말한다고 해서 끝없이 참아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반복되는 태도입니다. 상대가 꾸준히 다정한지, 중요한 대화를 피하지 않는지, 여러분이 관계 안에서 편안해지는지 봐야 합니다. 발원문 카드는 그 기준을 마음속으로만 품지 말고 스스로에게라도 또렷하게 적어두라고 말해요. 4번 분들 7월 애정운은 귀한 마음을 귀하게 다루는 달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아무렇게나 마음을 쓰고 싶지 않고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나를 소홀히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건 차가워지는 게 아니라 성숙해지는 거예요. 비단처럼 고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도장처럼 분명한 약속을 원하고, 기도 37처럼 정성을 들이대 발원문처럼 자기 소원을 잊지 않는 흐름입니다. 후반으로 넘어가면 4번 분들 관계에는 조금 더 현실적인 사람들과 상황이 들어옵니다. 앞에서는 귀한 마음과 약속, 정성, 소원이 보였다면 뒤에서는 속마음, 주변 분위기, 관계가 놓인 자리, 그리고 조용한 조언자가 함께 보여요. 그래서 7월 후반은 감정만으로 밀고 가기보다는 관계 주변의 분위기를 잘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귀부인 카드가 나와요. 귀부인 카드는 겉으로는 우아하고 단정하지만 안쪽에는 감춰진 마음이나 비밀스러운 걱정이 있는 카드입니다. 4번 분들 애정운에서 이 카드가 나오면 누군가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보여요. 그게 상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특히 관계의 체면이나 주변 시선 때문에 감정을 마음껏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부인 카드는 또 관계 안에서 너무 품위 있게만 버티느라 속마음을 숨기는 장면도 보여줘요. 4번 분들은 자존심이 있어서 힘들어도 쉽게 티를 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서운해도 괜찮아 라고 말하고, 더 묻고 싶어도 바쁘면 나중에 얘기해 하고 물러났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계속 쌓였겠죠. 7월 후반에는 이런 숨겨둔 감정이 조금씩 드러날 수 있습니다. 다만 폭발하듯 터뜨리기보다 차분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옆에는 주막 카드가 이어집니다. 주막 카드는 여러 사람이 오가고 잠시 머물며 이야기가 섞이는 장소처럼 보여요. 애정운에서는 주변 사람의 말, 가벼운 만남, 우연한 대화, 혹은 술자리나 모임 같은 외부 분위기가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번 분들 7월 후반에는 둘만의 감정만 보는 게 아니라 관계 주변에서 오가는 말들을 조심스럽게 살펴야 해요. 누군가가 중간에서 이야기를 전해주거나 모임 자리에서 상대의 태도를 보게 되거나 주변 반응을 통해 관계의 분위기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막 카드는 말이 많아지는 자리이기도 해서 모든 이야기를 그대로 믿지는 않는 게 좋아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크게 흔들리거나 확인되지 않은 소문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4번 분들은 7월의 관계의 방향을 분명히 보고 싶어 하는 만큼 주변 말에 예민해질 수 있어요. 이때는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주막은 쉬어가는 곳이지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는 탑도리 카드가 나옵니다. 탑도리 카드는 시간을 두고 같은 자리를 돌며 마음을 모으는 흐름이에요. 관계가 단번에 결론 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과정을 거쳐 조금씩 정리되는 느낌입니다.
4번 분들 7월 후반에는 같은 고민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이 사람과 계속 가도 될까? 내가 너무 많이 기다리는 건 아닐까? 그래도 이 관계에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한 바퀴 돌고 또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탑도리 카드는 그 반복이 헛된 것만은 아니라고 말해요. 같은 질문을 반복하면서도 여러분 마음은 조금씩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탑도리 카드는 또 좋은 인연과의 만남, 공동체나 모임 속에서 생기는 흐름도 보여줍니다. 싱글인 4번 분들이라면 7월 후반에 모임, 행사, 지인의 연결 속에서 의미 있는 사람을 만날 가능성도 있어요. 이미 마음에 둔 사람이 있다면 둘만의 대화뿐 아니라 주변 환경 속에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확인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단둘이 있을 때와 여러 사람 속에 있을 때가 다르게 보이잖아요. 7월에는 그 차이를 보면서 마음의 기준을 세우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무당 카드가 수호처럼 나와요. 이 카드는 겉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직감, 중간자의 조언, 그리고 사람의 힘만으로는 정리되지 않는 마음의 깊은 결을 보여줍니다. 4번 분들은 7월 후반에 머리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뭔가 괜찮은 것 같은데 마음 한쪽이 걸리거나 반대로 상황은 복잡해 보여도 이상하게 이 사람과는 아직 끝이 아닌 것 같은 감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무당 카드는 그 직감을 무시하지 말되 과하게 몰입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느낌은 참고하되 현실의 행동도 함께 봐야 해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7월에는 관계에 대해 들은 말과 직접 본 행동을 나눠서 적어보세요.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는 이야기대로 두고 여러분이 실제로 확인한 상대의 태도만 따로 보셔야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그리고 또 상대와 중요한 대화를 해야 한다면 감정이 올라온 순간 바로 꺼내기보다 조용한 시간에 차분하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 관계가 조금 더 분명했으면 좋겠어 처럼 부드럽지만 흐리지 않게요. 마지막으로 마음이 너무 복잡한 날에는 작은 정성을 들여보세요. 깨끗한 물을 곁에 두고 내가 원하는 사랑의 모습을 짧게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돈될 수 있습니다. 4번 분들 7월 후반은 귀부인 카드가 숨겨진 속마음을 보여주고 주막 카드가 주변 말과 외부 분위기를 가져오고 탑도리 카드가 반복되는 고민 속에서도 마음을 선명하게 만들고 무당 카드가 조용한 직감과 조언을 전해주는 흐름입니다. 이 관계는 가볍게만 볼 수 없어요. 다만 깊다고 해서 무조건 붙잡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복잡하다고 해서 바로 내려놓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관계 안에서 귀하게 대우받고 있는지 그리고 내 마음이 점점 더 편안해지는지입니다. 4번 분들 7월에는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다만 확인을 요구하는 방식보다 내 기준을 조용히 보여주는 방식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귀한 마음은 귀한 방식으로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하게 대할수록 상대도 이 관계를 더 진지하게 바라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남겨주세요. 댓글에는 4번이라고 적고 7월에 내가 꼭 받고 싶은 사랑의 태도 한 가지를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소원이나 마음에 오래 남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의 안내도 천천히 참고해 보셔도 좋습니다. 마음 닿는 분들만 편안하게 봐주세요.